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요. 또 오늘 밤 미국 증시 내에서 주목할 이슈들이 많죠. 뭐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그리고 또 이 FOMC 앞으로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장 정리하면서 또 내일장을 위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3천선 넘어서고 전문가님과 연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쉼없이 올라서 3,200선까지 갔다가 지금은 3,100선인데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두려움은 실패를 낳는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시장 고해 메시지를 주시네요. 지난주 한마디가 질러라 지금이라도 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제가 인상이 깊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도 상당히 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셨는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목요일날 질러라 그랬더니 외국인이 질렀더라고 다음날. 그래서 이렇게 3, 4%, 4%나 급등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보시면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장중 등락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장중 월요일날 기관들이 1조 5천이 얼마 팔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도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한 1조 5천억 정도 금융투자에서 팔았는데요. 오늘 또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1조 5천억 정도 기간이 코스피에 나왔고요. 1조 한 5천억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금융투자 한 5천억. 지난번에 월요일은 금융투자가 거의 공격적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연기금 쪽에서 많이 나온 건데 이게 단체 기관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을 1조 5천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매매,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쪽에 하는 쪽은 오늘로 거의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 금융 투자가 크게 역할을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많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많이 수익이 나도 두렵고요. 새로 들어가기도 두렵고 그래서 현금을 주로 갖고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현금 확보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마음이 안정되고 투자자들이 그때 주식을 강력히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물리게 되는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 있다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계속 본다면 좋다든지 국내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주가 상승이 있으면 그냥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현재는 뭐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국채 금리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유동성이 뭐 흡수된다든지 정체적으로 줄어든다 해서 미리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두려워를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두려워할 이유가 어떤 시그널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장중에 이 등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매물을 소화하는 아주 작은 리스크입니다. 이 작은 리스크는 우리가 그냥 찾아오는 손님처럼 즐겁게 맞이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있으면 종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현재도 지금 3,149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매도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시그널 악재가 없는 상태고요. 특히 다음 주에 또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아직은 그냥 잔치를 즐겨야 되지 두려워서 자꾸 현금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종목을 갈아탄다든지 그것은 반드시 실패를 낳게 된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뭐 움직이는 업종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특징을 찾아보자면요. 오늘은 이제 아직까지 뭐 계속 그렇습니다. 다음 주 미국 신정부 들어서니까 미국 블루웨이브 벨트 관련된 수혜주들 이런 장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갔다가 못 가고 있지만 전체 시가총액 100등을 보면 보시면 항공주 몇 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대감도 있고요. 백신도 효과 앞으로 맞으니 그런 거 금호석이라든 화학주도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SKC라든지
에코프로비움, LG전자, 포스코케미칼, 뭐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움하고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100 종목도 상승률 좋은 것들이 보면 동아기업,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LNF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향후에 받쳐준 제조업체들은 시설 증설을 하게 되면 공장이 계속 꾸준히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나오니까 기반을 받쳐주는 기업들은 지수가 많이 와서 그래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구조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신정 월수에도 친환경이기 때문에 관련 지금 미리 또 계속 반영, 올해는 계속 이런 쪽으로 갈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론이라든지 관련계 많이 왔던 오늘 셀트론 많이 빠졌죠. 재료도 다 노출됐고 이제 나올 재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적이 보다 과도하게 올라왔던 것들은 이제 매물 차익이 나와서 오히려 이런 제조업 관련된 실적이 좋은 이쪽으로 오는데요. 초대형주 중에서도 개인들이 강력히 매수하는 분야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렇게 많은데요. 이런 강력 매수세 행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어질 걸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도 크게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초보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장은 당분간 이어지고요. 올해는 변함없는 주도 영역은 작년에 이어서 전기차와 반도체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매매 종목을 보선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보면 수급적으로 현대차를 보게 되면 개인이 많이 사고 있어요. 최근 들어 1월달 들어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연녹색이 개인이 사는 거고요. 중간이 외국인이고 밑에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기관이 계속 팔았기 때문에 수조 원을 1년 동안 거의 35조 가까이 팔았더라고요. 계속 팔고 있었는 종목은 생각보다 가더라도 개인이 강력적으로 들어와죠. 현대차 들어와더라도 강력한 매물대가 매도 세력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잠깐 올라다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위험한 거고요.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도 보시면 LG화학은 강력한 외국인들이 수급이 있는 상태, 개인들은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대다수 종목이 그렇습니다. 삼성 S다이도 보면 기관과 외국인 주로 갖고 있는 거고요. LG전자는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못 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삼성전기는 외국인이 계속 사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관이 파는 종목은 시세가 약하고 기관이 팔고 있지 않고 기관이 계속 갖고 있는 종목들이죠.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뭐 계속 사고 있는 일진머티를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으니 이제 외국인도 사고 있으니까 강력히 올라가고 있고요. 개인은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개인은 사는 것보다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 쪽으로 가야만 시세가 좀 더 빠르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시세 강력한 장에서. 그래서 올해는 변함없이 전기차와 반도체는 이쪽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체크하면서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늘상 미국 증시 내에서도 힌트를 찾아주셨는데 지난주에는 나스닥 좀 더 조정받는지 보자 여부에 대해서 또 체크 포인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일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대내외적인 포인트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내일은 이제부터 체크를 해야 될 분야가 바로 아까 금방 수급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도 한 달 동안은 기간이 1조 4천억 팔았지만 최근 21일부터 판 게 바로 7조 2천억 정도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 중에 3조가 금융투자고요. 나머지 연기금이 2조고요. 연기금은 이게 단기성의 국가기관단체고 그러면 거의 5조 정도가 금융투자와 이 프로그램 관련된 쪽입니다. 자, 그러면 옵션 만기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들이 금융투자에서 추세주가 아직도 더 나오는지 여부를 좀 봐야 돼요. 이제는 여기서 일단락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매도가 그러면 기관이 역할을 못하면 쉽게 또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지금 관망세로 팔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분 1월부터 한 25조를 팔았는데요. 이제는 관망하고 더 이상 팔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만 기관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 시장은 또다시 쉽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시장이 좋을 걸로 보여서 다음 주에 주도주는
2차 전지와 비밀 반도체, 그다음에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뭐 LG화학처럼 SK노베 이런 쪽에 롯데케미칼 이런 쪽이 화학주나 이쪽이 강하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 비중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기존 비중을 반드시 보유를 해서 들고 있으셔야만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식 인플레이션, 부동산 인플레이션 시대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몇몇 화학주들 이렇게 업종 압축하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 사이의 변수들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총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장은 특별한 변수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뭐 금리 이런 거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아직 2%도 관련 멀었습니다. 그냥 바이든 신정부 탄생이 다음 주 20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그러면 반드시 수혜가 관련된 좀 한 번 더 뜨기 때문에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전략이 올해 전기차 쪽은 좋은데 21년도 전기차 전략이 대다수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고가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 전기차 출시가 뭐 본물처럼 나오는데 비싼 전기차가 그러면 전기차가 비싼 게 나오면 시장이 좀 진짜 성장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산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고요. 고가 전기차가 나오면 일반 대중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때 도입기에 주로 나오는 가정입니다. 지금은 싼 전기차가 나오면 안 되고요. 1억 내외 7천만 이상, 5천만 이상짜리의 전기차가 본물처럼 출시되면 그걸 이제 일반 대중들이 타고 싶어 하거든요. 못 사지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도입기에서 시작돼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고가 전기차 출시가 본물되는 것을 나오면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전체 나의 자산도 포트를 꼭 구성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있는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싣고 투자 전략 세우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관의 매물 소화가 마무리가 되는 국면 속에서 이제 시장은 오히려 더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수 전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절대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종목 진단은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